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투자 인사이트 시간에는 투자와 관련한 명언들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매우 심한데요. 이럴 때일수록 이 대가들의 명언들을 저희가 마음에 새기고 투자의 평정심을 잃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이걸 준비하면서 이 평정심을 굉장히 되찾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 명언은요,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식에 투자하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식에 투자하는 것이 최고의 이자를 너에게 줄 것이다. 뭐 여기서 이자라는 얘기는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럼 뭘 공부하냐?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필요한 연구, 필요한 조사, 그 다음에 공부, 분석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종목을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남들이 좋다는 종목에 그냥 투자를 한다거나 묻지마 투자죠. 아니면은 상승 모멘텀이 붙은 종목을 이제 따라가는 뭐 이게 굉장히 이런 유혹을 버리기가 어려운데 이제 이분의 말을 저희가 좀 명심한다면 적어도 나의 돈을 어딘가에 집어넣기 전에 그 종목에 대해서 스스로 확신을 갖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연구나 공부, 분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 채널에서도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제가 만들었어요. 안 그러면 저도 공부를 안 하게 되니까 그래서 만든 거고, 이건 사실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내가 확신이 생기면 이게 떨어져도 견딜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 회사를 전혀 모르고 그 회사의 뭐 비즈니스 모델을 모른다면 이게 하락이 왔을 때 손절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식에 투자하라. 즉 투자하기 전에 그 종목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분석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짐 로저스라는 분이 이제 뭐 바닥은 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투자 세계에서의 바닥은 4년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 10에서 15년까지도 갈 수 있다. 물론 이게 흔한 건 아니고요. 여기 흔하지 않다라고 나오고 있고, 그렇지만 그런 일들을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기가 왔을 때 이렇게 하래요. 트렌드와 반대로 가고 투자를 해라. 하락 이런 시기라고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투자는 계속 해라. 그렇게 과감한 행동을 했을 때 비로소 너는 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런데 이제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가 철저하게 조사한 산업에만 투자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시장이 워낙 안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그 종목들이 수익을 내기 전에 네가 투자한 애들이 바닥을 치는 것을 볼 준비는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라서 당연한 얘기인데, 이런 하락장이 지속될 때도 이분은 투자를 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트렌드와 반대로 가라. 그렇지만 아무거나 투자하는 게 아니라 네가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확신을 갖는 종목에 투자하면 그게 설사 하락할지라도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수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시 어려운 일이에요. 예. 일단은 계좌가 녹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굉장히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결국 같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내가 종목에 확신을 가졌을 때 그때는 떨어지는 게 두렵지 않다. 정말 두렵지 않은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지금 보잉에 조금 물려 있어가지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 어제 좀 많이 올라서 지금 0.49% 마이너스 이제 고정되는데 한 10%까지 떨어졌었어요. 예, 보잉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있지만 마이너스 10%가 됐을 때 그 마음은 아무도 투자를 안 한 사람은 절대 이해할 수가 없죠. 하지만 이제 오늘 이 짐 로저스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이 보잉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손절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워렌 버핏, 오마의 현인이죠. 너무 유명한 얘기예요. 남들이 공포에 질려 있을 때 탐욕을 부려라. 결국 대중과 반대로 가라는 건데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보면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한테 부자가 되는 법을 알려줄게. 문을 닫아. 그리고 남들이 탐욕적일 때 너는 겁쟁이가 되라. 그리고 남들이 겁을 먹었을 때 너는 탐욕을 부려라. 너무나 유명한 얘기잖아요. 반대로 하란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시장이 약세장일 때 투자할 준비를 하고 시장이 강세장일 때 빠져나올 준비를 해라. 자, 근데 이것도 사실 우리 본능에 굉장히 어긋나는 조언이거든요. 강세장일 때는 더 먹기 위해서 더 오를까봐 못 팔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락장일 때는 더 떨어질까봐 살 수가 없는 거죠. 이번에 그 코비드 19로 인해서 시장이 크래시 됐을 때도 들어간 사람과 못 들어간 사람 차이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뭐 코스피 기준으로 1100까지 떨어질 것이다. 예, 못 들어가는 거죠. 1400에서도. 예. 이제 그런 예시들을 봐도 이제 이런 얘기들은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의 본능과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가 굉장히 어려운 거고, 우리 두뇌는 투자에 걸맞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자, 우리 본능이 어긋난다면 이런 것들을 자꾸 보면서 상기시켜서 우리가 본능과 반대로 투자할 수 있도록 자, 더 명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 너무나 유명한 얘기지만 실제로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하는 것, 특히 하락장에 왔을 때 겁먹고 투자하지 못하는 것, 자,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로버트 알렌이란 분이 예금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예금에만 투자해서 부자가 된 사람 본 적 있냐? 저는 없어요. 예, 그건 사실 불가능한 얘기고, 특히 지금같이 이거 지금 너무나 저금리잖아요. 이런 시대에 예금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이분은 예금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구분하라는 거예요. 예금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emergency fund잖아요. 그러니까 급하게 필요한 돈들을 곧 쓸 돈들을 넣어놓는 용도로 쓰고, 대신에 투자할 돈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투자는 시간이 필요한 거고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한 달 뒤에 써야 되는데 한 달 뒤에 그 돈이 마이너스 10%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용도를 구분해서 이머전시한 용도, 긴급하게 쓸 돈들은 예금에 넣어놓고, 그게 아닌 돈들은 투자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금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네, 저도 뭐 개인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같은 초저금리 시대를 살고 있는데, 게다가 이제 화폐량이 계속 증가하잖아요. 뭐 양적 완화나 이런 거 통해서 화폐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데 이거를 그냥 은행에 넣어놓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 부동산이 됐든 주식이 됐든 자산을 갖고 있는 것만이 이런 인플레이션을 해치할 수 있는 길이고. 자, 다음은 짐 크레이머라는 분이 변동성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투자 세계에는 확실한 건 없다. 모든 것에는 리스크가 있다. 네, 이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사실은 우리는 그런 기대를 하지 않잖아요. 리스크는 없었으면 좋겠고 리턴은 컸으면 좋겠다. 사실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건 100% 사기잖아요. 이건 위험하지 않은데 높은 리턴이 있다. 그런 거 믿으면 안 되죠. 100%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런 상품이 존재할 수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는 리스크가 있다라는 건 반드시 명심을 해야 되고, 자, 근데 저는 이제 리스크를 이제 변동성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런 변동성을 타고 결국은 장기적 우상향을 할 것이다. 그런 확신이 드는 종목에만 투자를 하거든요. 자, 어쨌든 이런 변동성들에 대해서는 투자를 할 때는 반드시 준비를 하고 이걸 견뎌낼 수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매일매일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데 이거에 너무 우리가 집착을 하게 되면 기본적인 삶이 안 되잖아요. 피폐해지고. 예, 그러니까 그런 변동성을 어느 정도는 당연시 하면서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 근데 저는 뭐 이제는 이걸 좀 당연시 하게 돼서, 왜냐면 한 20년, 30년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날그날의 등락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게 되었습니다. 주린이에서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다음은 이 벤자민 그레이엄이란 분이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뭐냐면 투자자는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미래를 예측하는 거는 여기 이렇게 리스키하고 스페큘레이티브한 거다. 그러니까 위험하고 투기적인 거다. 야, 이거 10년 뒤에 100배 될 건데? 자, 이런 거는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거죠. 그건 투기라는 거예요. 자,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실제 사실과 분석에 기반해서 결정을 내려라.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뭐 재무제표를 본다거나 등등. 자, 이런 거에 기반해서 분석한 다음에 결정을 내려야지. 야, 이거는 그냥 10년 뒤에 200배 갈 주식인데 이거 사야지. 이런 막연한 전망.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거는 투기꾼이다. 투자자가 아니라.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반드시 투자자로서 일관성 있게 행동해야 된다. 네, 근데 이런 유혹에 저희가 많이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종목 리딩방이나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세상에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좋았다면은 그걸 왜 남들과 나눌까? 자기 혼자 돈 벌면 되지.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건 없다. 10년 뒤에 100배 될 것을 누군가 예측해서 나에게 알려준다. 그런 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나와 있는 정보, 데이터 그런 걸 충분히 공부해서 확신을 가지면 뭐 그 정도 가지고 투자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더군다나 남이 100배, 200배 된다고 나에게 알려주는 정보는 더더욱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투기가 아니라 투자를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는 돈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네가 얼마를 번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얼마나 지키고 있고 그 돈들이 너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고 그 돈을 네가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하는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30살에 100억을 벌었는데 40살에 다 날렸으면은 그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돈을 잘 지키고 그 포트폴리오를 계속 키워 나가고 보호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방법으로 이분이 제시하는 거는 아주 신중하게 자산을 배분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에 100% 몰빵 위험하잖아요. 뭐 주식도 좀 갖고 있고 채권도 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금이라던가 그 다음에 부동산 이렇게 자산이 골고루 분산되어 있는 게 가장 안전하다. 어쨌든 중요한 건 돈을 잃지 말고 지키고 계속 키워나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브 램지라는 분은 덜 쓰는 법을 배워라. 자, 그러니까 이제 투자라기보다는 평소의 습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financial peace라는 것은 어떤 부를 어떤 물건을 얻어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financial peace라는 건 결국 뭐 부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재정적인 평화니까. 그래서 부라는 건 뭐냐면 네가 버는 것보다 덜 쓰면서 살 수 있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100만 원 벌면 5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법을 익히는 게 그게 바로 부자가 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도. 예. 그런데 투자할 돈을 늘리려면 이 방법밖에 없겠죠. 예. 저도 그래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크레딧 카드 같은 거 이제 안 쓰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자, 그렇게 줄여서 투자할 돈을 만들 수 있는 거고. 자, 근데 여기 이제 마지막에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네가 그걸 배우기 전에는 너는 결코 이 게임에서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버는 것보다 덜 쓰는 거, 그게 바로 이제 부자가 되는 첫걸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전략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폴 사무엘슨이란 분이 인내하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뭐 장기 투자 마인드와 관련된 건데요. 장기 투자 마인드. 자, 보면은 자, 투자는 뭐와 같냐면 페인트가 마르는 것을 보거나 아니면 잔디가 자라는 것을 보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페인트가 마르는데 칠하자마자 바로 마르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뭐 햇빛도 받고 바람도 받고 이러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말라가는 거잖아요. 잔디도 마찬가지로 한 번에 심자마자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주란 얘기예요. 투자는 그렇게 시간에 비례해서 성과를 내는 것이다. 장기 투자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네가 익사이트먼트라는 거는 뭐 흥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박 이런 걸 원한다면 $800를 가지고 라스베가스를 가라. 그건 도박이란 얘기예요. 대박을 원하면 도박장에 가라. 투자는 그런 게 아니다. 예, 그러니까 길게 보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만약에 당신이 투자를 갬블링, 도박이라고 본다면 너는 그걸 잘못하는 거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기성세대들 중에는 이제 뭐 스탁 마켓 자체를 도박이라고 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절대 도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투자라고 생각하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기본적인 굉장히 합리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절대 갬블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런 마인드를 하고 있다면 이 폴 사무엘스는 네가 잘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투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계획과 인내심을 필요로 한다. 네, 당연한 거죠. 네, 아무거나 살 수 없고 계획을 세워서 그다음에 일단 투자를 했으면 시간을 갖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회사도 성과를 낼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자,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은 그 결과는 굉장히 좋을 것이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네, 매우 매우 중요한 얘기고, 특히 이제 초보 투자자, 저 같은 초보 투자자들한테는 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급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산 종목들이 성과가 바로 안 나올 때 급해질 수가 있는데 잔디를 키우는 마음, 그 다음에 페인트가 마를 때 기다리는 그 상황, 이제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이제 인내하려고 합니다.
자, 다음은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죠. 피터 린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경기 침체를 인정해라. 자, 리세션이 오면은 스탁 마켓은 당연히 떨어집니다. 근데 당신이 이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해하지 않으면 당신은 투자할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라는 거예요. 경기에는 사이클이 있고 리세션이 오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 리세션이 왔을 때 약세장이 오는 것도 너무 당연한 건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내가 산 주식들은 올라가야지, 이건 언제나 시장이 좋아야지,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고 있을 때 경기라는 거는 리세션도 오고, 리세션이 왔을 때는 시장이 또 약세장이 되고,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이해했을 때 당신은 이제 투자할 준비가 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잘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경제라는 것은 순환적이다. 그리고 시장은 뭘 보여줬냐면 그런 리세션 이후에도 계속 회복되는 걸 역사적으로 보여줘 왔다. 자, 그러면은 당신이 그 회복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투자를 해라. 경기는 사이클이 있다. 안 좋을 때가 있고, 그러면은 그런 하락장에 시장이 크래시가 돼서 떨어졌을 때 그걸 제가 사면 되잖아요. 거기 투자하고 그게 반등할 때, 리커버리 할 때 그 상승분을 내가 먹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의 생각을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다짐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에게도 좀 적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종목에 확신이 섰을 때 투자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적어도 나의 돈을 넣을 때는 그 회사의 홈페이지에 가서 그 회사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정도는 알고 투자를 하자. 이게 저의 사실 개인적인 올해 다짐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유튜브 채널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안 그러면 제가 공부를 안 할까 봐요. 그래서 종목에 확신이 섰을 때, 이 확신이라는 건 내가 공부하고 분석하고 했을 때 결국 이 확신이 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자. 네, 이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뉴스에 일희일비 하지 말자. 네. 이게 이제 저도 굉장히 귀가 얇아서 막 경제가 내일 폭망한다 그러면 막 불안하고, 그런데 저 이제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이제 노이즈라고 취급하려고 해요. 근데 이게 매우 어렵습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많은 정보를 접하게 되고 그럴수록 더 마음이 흔들려요. 근데 이제 내가 확신을 갖고 투자한 종목인 만큼 이런 노이즈들에 흔들리지 않고 저는 좀 견뎌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만은 다르다. 네, 이런 식의 경기 전망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관망하기로 했어요. 거기에 막 밀접하게 대응해서 내 포트폴리오를 막 재구성하기보다는, 왜냐하면 경제학자들의 예측이라는 게 뭐 정확도로 따지면 저는 높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정확하게 경제를 예측할 수 있었다면 뭐 경제학자들은 다 재벌이 되어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판단하고 제가 책임지는 게 오히려 낫다. 그래서 그들의 뭐 그런 이론에 근거한 그런 경기 전망에 대해서 저는 일희일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루비니 교수의 뭐 경제 전망을 다루기도 했는데 그건 그 루비니 교수 생각이고요. 뭐 경제가 언제나 뭐 그분들 말하는 거대로 돌아가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뉴스에 일입이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 소비를 줄이고 돈을 일하게 하자. 이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소비를 많이 하게 되면 투자할 돈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소비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감가상각이 일어나는 그 물건에 이루어지는 거고, 이 투자라는 거는 자산을 사는 거잖아요. 이 자산이라는 거는 시간과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그 가치가 상승하는 거고, 저는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생각해요. 근데 소비는, 소비한 물건들은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돈을 많이 써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최소한으로 사고 나머지는 우리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 자산에 투자하는 게 맞다. 그래서 내 돈을 나를 위해 일하게 하자.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변동성과 경기 침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자. 이건 뭐 시장에 일단 들어온 이상 변동성이나 경기 침체,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이런 것들에 너무 일일비하면은 저는 투자를 장기적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이즈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이걸 당연시 여기고 내가 확신을 갖고 투자했으면 밤에 잠을 좀 편하게 잘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내일 뭐 반토막이 나면 마음은 아프겠지만 뭐 그 정도로 강심장을 좀 가질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일비하기 시작하면은 저 생활 자체가 파탄이 날 것 같아서, 저도 좀 이 변동성이나 경기 침체, 특히 지금 굉장히 심하잖아요. 더욱더
겸허하게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노력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장기 투자하자. 이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시드머니가 작기 때문에 적립식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더욱더 이런 장기 투자만이 저는 그런 기관 투자자들과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시드머니가 작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하고, 그런데 그런 기관 투자자들은 시간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우리 편으로 만들었을 때 우리는 작은 시드머니로도 복리 효과를 누리면 충분히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자산을 쉽게 팔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투자 인사이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고 지루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